자, 7회 때부터 이렇게 점수가 주어지기 시작했어. 7회 때부터. 그래서 각 물음별로 점수가 배분이 돼가지고, 적어도 얘들은 과거 평균 수학량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그러면 그것만 계산해놔도 8점은 준다는 이야기. 자, 보겠습니다. 종합위험 양파 상품에 가입하려는 농지의 최근 5년간 수확량 정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제가 평년 수확량 50%를 정해놔 버리라 그랬죠. 그럼 미가입은 아예 보지 말고 볼 필요가 없으니까 2018년에 450, 2019년에 500, 2020년에 550. 자, 과거 수확량 평균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2018년부터 구하면 되겠죠. 2018년은 과거 수확량이 몇이에요?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50%를 비교해서 평년 수확량 50%가 더 크면 평년 수확량 50%가 과거 수확량이 된다고 그랬어. 자, 2019년은 사고가 없었어요. 사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평년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더 큰 값에 1.1을 곱하라 그랬어. 그러면 2019년은 1000이 더 크네? 그러면 1000 곱하기 1.1이면 1100kg. 자, 2020년은 700하고 550하고 비교하니까 어떤 게 더 커요? 과거 조사 수확량이 700이 더 크니까 700이 과거 수확량이 된다. 그래서 과거 수확량, 과거 평균 수확량 값을 구하면 450 플러스 1100 플러스 700 나누기 3번 가입했죠? 3.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750kg. 그러면 평년 수확량 산출을 위한 A값이 산정이 된 거. 자, 두 번째 문제가 2021년 평년 수확량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 그랬어. 그러면 A값은 아까 950으로 정해졌죠? 750. 예. 자, 그럼 B값 정해야지. B값은 과거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 평균이야. 그러면 950, 900, 1000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950이 나오나요? C값은 2021년도 표준 수확량 보니까 1045로 나와 있죠. 자, 그럼 구하러 갑니다. A값 750 플러스 B값 950 마이너스 750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몇 회 가입했어요? C값, B값 이렇게 해주면 표준 수확량 값이 나와. 평년 수확량 값이. 어렵지 않죠? 근데 일단은 과거 수확량 구하는 방법부터 풀어야지 얘는 문제가 풀립니다. 평년 착과량은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저가 착과량을 그대로 적용하되 단 2021년도 가입분부터 저가 착과량과 평년 착과량을 비교해서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데 상한은 당해년도 평년 착과량의 300%를 넘어 초과하면 안 되고 하한은 당해년도 평년 착과량의 30% 미만이면 안 된다 그랬어.
자, 갑의 사가가수원에 대한 내용이다. 조건 1부터 3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에 다른 내용은 고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조건 1을 보니까 사가 홍로 3년생이래. 밀식재배. 밀식재배니까 3년생 가입 가능하죠. 300주를 농작물 재해보험에 신규로 보험 가입했대. 신규. 2019년과 2021년도에 적과전에 우박과 냉해 피해로 과수원의 적가후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했어요. 얘는 적과전에 우박과 냉해라는 사고가 있었어. 자, 사과 홍로의 일반 재배에 표준 수확량은 다음과 같다. 5년생이면 6천, 7년생이 8천, 6년생이 8천, 7년생이 8,500, 8년생이 9천, 9년생이 10,000. 자, 아까 기준 표준 수확량을 정할 때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의 기준 표준 수확량을 정하고 배는 소식 재배 방식의 기준 표준 수확량을 갖다 쓰고 감은 표준 수확량표에 의한 기준 표준 수확량을 갖다 쓴다 그래서 일반 재배 방식은 몇 년부터 가능해요? 일반 재배 밀반입 3, 4, 5 5년부터 5년부터니까 5년 것부터 기준 표준 수확량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과고 3년생으로 가입을 했고 그러니까 뭘 먼저 생각해야 돼?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에 할인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3년생일 때는 50% 할인하고 4년생일 땐 25% 할인한다 그랬죠.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래서 기준 표준 수확량은 1이 되는데 조건 1을 보니까 (2018년에) 아까 3년생으로 가입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3년이 되고 19년은 4년이 되고 20년은 5년이 되고 21년은 6년이 되고 22년은 7년이 되고 가입하는 해인 2023년은 8년생이란 이야기. 그러겠죠? 자, 조건 3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로 문제 보세요. 자, 물음 1에 2023년 평년 착과량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그랬어. 자, 평년 착과량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아빠이요 C, D죠. 자, 먼저 그럼 A값 먼저 구해볼까요? A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미가입 빼고 가입한 해만. 저가후 착과량 2021년도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자, 2018, 19, 20년은 그대로 적용해 주면 돼요. 자, 저가후 착과량이 2000 플러스 800 플러스 미가입 빼고 2021년도는 평년 착과량하고 저가후 착과량을 비교해서 한 30%를 적용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4천에 30%는 얼마예요? 4천에 30% 4 1200kg. 내 30%가 1200kg인데 저가후 착과량이 950이네? 그럼 얼마로 적용해야 돼? 1200으로 적용을 해줘야지.
자, 평년착과량이 3,700인데 적과의 착과량이 6,000이에요. 그러면 300% 범주 안에 들어갔죠? 그럼 그대로 갖다 쓰면 돼. 6,000.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4. 4를 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2,500kg. A 값은 2,500이 나왔고, 자, B 값. 여기다 이렇게 하려니까 여백이 없어. 자, A 값은 2,500이 나왔고, 자, B 값은 과거 표준수확량 평균이죠. 표준수확량 평균이니까 가입한 해만 하면 되겠지. 1,500 플러스 3,000 플러스 5,700 플러스 6,000 나누기 4를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4,200kg. 자, C값은 금년도 기준표준 수확량이에요. 자, 아까 5년생이 6,000, 6년생이 8,000, 7년생이 8,500, 8년생이 9,000, 9년생이 만이라 그랬어. 근데 2018년에 3년생으로 가입했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이네? 그러죠. 그러면 8년생인 기준표준 수확량이 몇이에요? 9,000, C값은 9,000이라고. 자, D값은 과거 기준표준 수확량 평균이라 그랬어. 자, 근데 2018년에 3년생으로 가입을 했어요. 3년생은 일반 재배 기준표준 수확량의 몇 프로를 적용한다 그랬어? 50%. 자, 5년생이 얼마였어요? 5년생이 6,000이야. 그러면 3년생은 6,000 곱하기 0.5 플러스 4년생은 6,000 곱하기 25%만 할인하니까 0.75 플러스 2020년 그러니까 2020년은 미가입이야. 그러면 과거 기준표준 수확량이 안 들어가야 되겠죠. 2021년이 6년생이야. 6년생의 과거 기준표준 수확량은 9,000 플러스 2021년도에 가입을 했으니까 2022년도도 가입을 했으니까 7년생의 기준표준 수확량은 8,000 아니 8,500 3년, 4년, 5년, 6년 6년생이 8,000이에요. 8,000 8,500 나누기 4를 해주면 C값이 D값이 나온다. 그래서 D값을 계산한 값이 얼마입니까? 4,200 아니 D값이 6,000 자, 그럼 A값, B값, C값, D값 다 나왔네? 그러면 그대로 구해주면 됩니다. A 2,500 플러스 4,200 4,200 마이너스 2,500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몇 번 가입했어요? 4번 곱하기 C값이 9,000
B값이 6,000. 이렇게 해서 평년 적과량을 계산했더니 그 값이 4,26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평년 적과량이 4,260kg가 나왔죠. 이걸 가지고 또 3번 문제를 풀으라고 또 나왔어. 이게 작년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던 문제. 자, 3번은 효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 보험 가입이 이렇게 돼 있는데 특정염 5종 한정보장 특약에는 가입을 안 했대. 자, 그리고 가입 가격은 2,000원 kg다. 그리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20만 원이래요. 자기 부담 비율은 20%, 착가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은 50%. 그리고 2023년 가수원의 적과전 냉해 피해로 적가 후 착과량이 2,500kg로 조사됐대. 미보상 감수량은 없어. 네, 나는 작년에 문제 이렇게 낸 놈은 듣고 있어도 상관없는 미친놈이야. 저한테 이렇게 풀으라고 해도 저도 10분 안에 못 풀어. 이런 식의 문제는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차라리 30점을 준다든가. 이거 풀다가 수험생들이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어. 이건 물어보고 이것만 물어보면 괜찮아. 또 물음 사이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더라? 만약 사고가 없었으면 환급보험료가 얼마냐 이 짓거리를 또 해놨다고.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고 나온 사람이 이것뿐이라고 한 40분 걸렸대. 이런 식의 문제는 내면 안 돼요. 차라리 평가사들을 대상으로 보는 뭐 구역담당의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에서 1시간에 문제, 2문제, 3문제 나오는 이런 시험에다 내야지. 작년에 내가 이거 해설하면서 아주 욕 바가지로 하고 해설했는데 이런 식의 문제는 절대 내면 안 돼. 자, 1번 평년 착가량 계산 과정과 값은 썼죠. 착가감소 보험금을 구하래. 착가감소 보험금은 아까 우리가 평년 착과량이 얼마로 구해졌어요? 4,260kg가 평년 착과량이야. 착가감소 보험금 어떻게 구해요? 착, 미, 자, 하, 보, 보장 수준. 이렇게 되죠. 그럼 착가감소량을 구하려면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해줘야 되지. 그럼 평년 착과량은 4,260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량이 몇 킬로 주어졌죠? 문제 조사 내용 2,500으로 주어졌어. 그러면 적과 후 착과 감소량은 얼마? 1,760. 자, 그러면 1,760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몇 개로 주어졌어요? 미보상 감수량 없음. 자기부담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구해? 자, 그렇죠.
착가 감소량 더하기 뭐 저가구 착과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돼. 원래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이때 기준 수확량을 구하는 것이 저가구 착과량이 저가전 사고가 없었다면 저가후 착과량이 기준 수확량이 되고 저가후 사고가 있었어. 얘는 냉해로. 그러면 저가후 착과량 플러스 착가 감소량이 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미보선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거기다가 저가후 착과량 플러스 착가 감소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준 수확량 곱하기 그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착가 감소량이 1760이고 저가후 착과량이 2500이니까 결론은 똑같아. 평년 착과량 4260 곱하기 0.2가 자기 부담 감소량이에요. 그럼 몇 개예요? 800 몇 개? 852kg가 자기 부담 감소량. 852 곱하기 가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입 가격은 2,000원. 그리고 보장소주는 아까 뭐라 그랬어? 50%형이라 그랬죠. 0.5. 이렇게 되면 착가감소 보험금은 얼마가 나오죠? 90만 8,000원이 나와요. 근데 또 세 번째 문제가 더 가관이야. 만약 2023년 저가전 사고가 없이 저가후 착과량이 2,500kg로 조사되었다면 계약자 갑에게 환급해야 되는 차액보험료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그랬네. 보험료의 이론 단위 미만은 절사하라 그랬어요. 자, 일단 얘는 보험 가입 금액에 감액을 해서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아까 보험료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20만 원이라 그랬죠. 이 20만 원은 평년 착과량이 몇 개일 때 20만 원 보험료예요. 4,280일 때, 4,260일 때, 4,260일 때 보험료가 20만 원인데 2,500개, 2,500일 때는 보험료가 얼마냐 하고 일단 간단하게 구해줘 버려. 왜? 보험료가 주어졌으니까.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만약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안 주어졌다면 전부 우리가 보험료 산정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주어졌으니까 20만 원 곱하기 4,260 곱하기 2,500 그리고 감액 미경과 비율을 여기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번호 2개 외우라 그래서 특이하게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화번호, 특이하게 가입한 경우에 전화번호를 외우라 그랬어요.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7063-8479 가입한 경우 8378-9088 본래 지금까지 시험에는 항상 감액 미경과 비율을 주어줬어. 근데 작년에는 또 이런 이상한 짓을 해놨어. 자, 그래서 얘는 5종 안정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랬죠. 사과라 그랬어. 그러면 0.7 해서 나오는 금액이 계약자 환급보험료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57,840.37원이 나오는데 57,840원을 환급해주면 된다. 이런 식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제일 뒤로 빼놓으세요. 그래 놓고 시간
안 걸리는 문제 먼저 풀고. 이게 이제 평년젓가락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니까 야, 이건 아는 거니까 풀고 갈래. 하다 보면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4260) 빼기 (2500) 그 감액분을 헷갈렸어. 자, 4500분에 4260분에 4260에서 2500을 빼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그 뺀 만큼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자, 종합형 수학감소보장 보립 품목에 대한 얘는 10회 작년에 나온 거예요. 보립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주어진 조건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과거 수학량 자료. 일단 얘는 또 5년 다 가입을 했네. 자, 교사 수학량이 전부 무사고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 표준하고 평년을 비교해서 승값에 1.1을 곱해준다 그랬죠. 자, 그럼 A값 먼저 구할까요? 5천이 더 크니까 여기는 1.1이면 5,500 플러스 5,500이 더 크니까 얘는 1.1이면 얼마예요? 6,000, 6,050. 얘는 6,800이 더 크니까 얼마? 6,000, 7,480 플러스 6,500이 더 크니까 7,000. 내가 계산기를 안 들고 하려고 그랬더니 7,150 플러스 얘는 6,200이 더 크니까 6,820 나누기 5를 해주면 A값이 나오죠. 얼마가 나옵니까? 과거 수학량 평균은 6,600. 자, A값은 6,600이 나왔어요. 자, B값은 B는 과거 표준 수학량 평균이죠. 그러면 4,500 더하기 5,000 더하기 6,300 더하기 6,000 더하기 5,700 나누기 5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 값이 5,500이 나올 겁니다. 자, C값은 금년도 표준 수학량이에요. 2024년에 6,100이 나왔네. 자, Y는 가입연도란다. 과거 5년간 가입 횟수 5번 다 했네. 5. 자, 그러면 평년 수학량 값 구하러 갑니다. 6,600 더하기 5,500 마이너스 6,600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5 곱하기 B값이 6,100, 5,500을 해주게 되면 가입연도 예? 예.
5,500분의 6,100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가입년도 평년 수확량이 나와요. 평년 수확량이 얼마가 나오냐면 7,320kg가 나옵니다. 자, 평년 수확량 구하란 문제가 쉽죠. 두 번째 문제, 평년 수확량을 활용하여 보험 가입 금액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단, 1,000원 단위는 절사하라 그랬는데 계약 조건으로 가입 수확량은 최소 가입이네. 최소 가입. 그리고 가입 가격은 2,000원이에요. 자,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산정해서 평년 착과량 대상 품목인 4대 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평년 수확량의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를 보험 가입 수확량으로 정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응? 50에서 100%까지. 옥수수는 80에서 130이고. 그러면 최소 가입이라 그랬어. 그러면 평년 수확량인 7,320kg의 최소인 50%만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금액은 킬로그램당 2,000원이다. 이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732만 원이 나온다. 이 정도 문제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에 안 쪽지고 풀 수가 있어. 근데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잘못된 문제. 네. 네. 근데 우리 시험은 나와 있는 산식을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1-5분의 5는 0이요. 그래서 앞에는 다 털어져 버리고 D만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면 식이 맞지 않다고 점수를 안 줄 수가 있어. 식은 다 써야죠. 그 문제 집을 보면 반드시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 안 쓰게 되면 그냥 옆 사람 거 보고 적을 수도 있고, 한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 과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보면 계산 과정을 써놓은 사람들은 설령 급해서 답이 좀 틀렸더라도 계산 과정이 바르면 점수를 줍니다. 계산식이 맞으면. 그러니까 굳이 시간 없는데 검사하려고 하지 마. 식만 제대로 작성이 돼 있으면 잘못 눌러서 뭐가 좀 틀렸다 하더라도 이 채점위원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식이 맞았으니까 맞을 수 있겠다. 그럼 뭐 15점 줄 것? 뭐 그럴 줄은 모르는데 지금까지 시험 본 사람 답 틀렸는다고 고민한 사람도 점수를 줬더라고. 그러니까 계산식이 올바르면. 자, 농업 수입 감소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 양파 품목에 있어서 경작불능 보험금과 인수 제한 농지를 쓰시오. 15점짜리 문제. 얘는 요즘에 이렇게 나오진 않고, 자, 농업 수입 보장 품목의 경작불능 보험금은 수입 보장 품목은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예요? 20, 30, 40%. 수입 보장 품목은 10%와 15%엔 가입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파의 보험금은, 자, 경작불능 보험금은 자기 부담이 20%인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40,
그리고 30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35%, 40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30%를 지급한다 하고 쓰면 되고, 양파의 인수제한사항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처음에 중만생종, 조생종 등이 혼식 재배된 농지. 왜냐하면 숲이가 다른데 같이 키워버리면 손해조사 자체가 힘들겠죠. 자, 두 번째, 양파의 제식밀도 양 2, 3, 4, 시바르당 23,000주 미만 4만주 호가인 농지. 자, 다음에 양파 정식 날짜가 정식 종료일이 언제예요? 9월 30일부터 9월 30일 이전에 심은 것은 봄에 가입이 안 돼. 9월 30일 이후에 심어야지 가입이 돼요. 자, 또 뭐가 있을까? 멀칭 안 된 거. 다음에 양파 식물체를 똑바로 정식하지 않은 농지, 70도 이하로 정식한 농지,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시설 재배 농지, 다음에 바짝물 공통 인수상 몇 개 쓰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는 이해 때니까 나왔지 지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77페이지 먼저 볼까요? 자,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산정 방법입니다. 농업수입보장 품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 가입 가격이 기준 가격을 가입 가격으로 한다 그랬어. 그래서 기준 가격을 산정할 줄 알아야지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어. 자, 기준 가격 산정하는 방법, 마늘, 다음에 나물용 콩, 이 두 가지는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지 않습니다. 농가 수치 비율을. 하지만 다른 품목들은 다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죠. 근데 농가 수치 비율도 여러분들이, 자,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농가 수치 비율을 과거 5년간 농가 수치 비율을 올림픽 평균값을 구해서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에 다 곱해줘요.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늘이나 나물용 콩은 기준가격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한다 그랬어? 과거 5년간 연도별 평균 수매 가격을 가지고, 중품이나 상품 이런 말 없어. 그걸 가지고 올림픽 평균값을 내면 그걸로 끝. 근데 나머지는 가락도매 시장에서 판매된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올림픽 평균값을 구해서 과거 5년간 농가 수치 비율에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한다 그랬죠. 이 과거 5년간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은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자, 일단 콩하고, 아니, 마늘, 나물용 콩하고,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리도 소매 대상, 보리도 해온 농협에서 수매하는 값에 올림픽 평균값만 적용하고, 비율에 올림픽 평균값은 적용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근데
옥수수는 과거 5년 연도별 평균 가격의 올림픽 옥수수는 같지. 계속 헷갈린다. 자, 옥수수는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거. 자, 홍하고 고구마는 만약에 한 농지에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콩이나 고구마가 심어져 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한 농지가 4,000제곱미터인데 백태가 1,000제곱미터가 심어져 있고 서리태가 3,000제곱미터가 심어져 있다. 이런다면 재배 면적을 가중평균해서 가격을 구한다 그랬죠. 고구마도 마찬가지. 고구마는 방고구마, 호박고구마가 봄에 가입 가능한 품목이에요. 근데 한 농지에서 방고구마와 호박고구마를 같이 키우고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한다고? 얘도 재배 면적만큼 가중평균해서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면 돼. 일단 이것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 3회 때 문제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올림픽 평균값을 농가 수치 비율에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한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작년부터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농가 수치 비율, 그냥 그때는 지금 문제를 바꾼 건데 그때는 농가 수치 비율은 70%로 함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개정 내용에 맞게끔 과거 5년간 농가 수치 비율 올림픽 평균값은 70%로 정함. 이것은 내가 문제 바꾸면서 만들어 놓은 거. 자,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을 정해야 되겠죠.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을 어떻게 정했어? 3,500 더하기 3,700 나누기 2를 하면 몇이 나와요? 3,600원. 3,000원, 3,600원 하면 3,300원. 3,200원, 5,400원 하면 얼마예요? 8,600원이니까 4,300원. 2,500원, 3,200원 하면 2,750원인가요? 아니, 나 이런 암산이 안 돼. 2,850원이 2,850원. 3,000원, 3,600원 하면 3,300원. 자, 2,900원, 3,700원 하면 얼마? 3,300원. 자, 잠깐만요. 잠깐만, 그대로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요. 2017년에 수확하는 포도를 2016년 11월에 보험에 가입했대. 일단 그러면 2016년에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언제부터? 2016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2016년에 가입했으면 그때는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근데 지금은 과거니까 얘를 빼놓고 2015, 16년에 가입했으니까 15, 14, 13, 12, 11년도까지의 평균 가격을 보고 여기서 올림픽 평균값을 정해야 되겠죠. 가입년도 직전 5년이니까. 그때는 이 문제가 나올 때는 포도, 양파, 양배추 이런 품목은 가입연도로 포함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입연도 포함하는 게 없어. 과거 5년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고 올림픽 평균값을 구해야 돼. 올림픽 평균값을 구할 때 최저값과 최고값을 제외하죠. 2850 빼고 4300 빼고 올림픽 평균값은 3600, 3300, 3300 나누기 3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은 70%니까 여기에 0.7을 곱해주면 기준 가격이 나온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준 가격은 얼마입니까? (3,000) 5년분. 자, 잠깐만요. 지금 양파의 기준가격 산정, 포도의 기준가격 산정 기준은 과거에는 가입연도를 포함해서 기준가격을 산정을 했는데 작년부터 바뀔 때는 어떻게 바꿨냐? 과거 5년분을 보라 그랬어. 가입연도가 미포함이에요. 모든 품목이. 옛날은 마양포, 마늘, 양파, 포도, 양배추는 가입연도를 포함하고 다른 품목은 가입연도를 포함 안 거의 복잡했었어. 근데 작년에 규제가 바뀌면서 모든 품목은 가입연도가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지금도 도제 만드는 솜보에서는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데 얘도 안 맞는 말이야, 사실. 가을 작물은 가입연도로 포함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포도는 몇 월 달에 가입해요? 12월 달에 보험 가입을 해. 그러면 12월 달이면 그해 가격이 나와 있어. 그러면 가입연도로 포함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 농가 수치 비율을 주어진 농가 수치 비율을 기준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좀 안 맞는 이야기지.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올림픽 평균값을 구했을 때 여기서는 3,300, 자, 2,310원이 나온다고 돼 있죠. 자, 일단 2,310원이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일단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 자, 두 번째 묻는 게, 올림픽, 그것만 구하라 그랬지. 이 농가 수치 비율도 실질적으로 이 가을 작물, 그러니까 이듬해 가을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들은 당해년도 농가 수치 비율을 포함하는 게 맞아요. 왜? 그 해에 통계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뭐 마늘이나 양파나 양배추는 전부 10월 넘어서 보험에 가입하잖아. 10월 이후에. 그러면 그해 봄에 판매됐던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포함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막 책을 막 섞어놔 버렸어. 자, 일단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3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